안녕하십니까. 반갑게 좀 알아주세요. 네. 자, 이제 객관식을 할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객관식 OT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아시죠? 뭐 하는 거. 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기본 강의 좀 보고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충분히 듣지 않으면 이제 문제풀이를 하다가 기본 강의를 다시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안 돼요. 네, 그래서 근데 또 막 이걸 멈추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좀 늦었다 그러면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 필요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하지만 전 여러분들 안 믿는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코스에서 어디로 왔어요? 지금 뭐 입문하셨고, 우리 기억나죠? 추억. 옛날에 뭐 미분이 어쩌고 뭐 이런 것들 했었죠. 그 다음에 이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할 때 제가 이제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가르쳐 드리고, 이해는 전부 다 시켜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이제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래서 제가 이건 시험에 나와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했던 부분들을 이제 객관식 문제를 같이 풀면서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이제 OX,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뭐 했어요? 이제 1일 특강, 비장의 무기 1일 특강. 그렇게 해서 하시면 뭐 재정학 때문에 떨어지는 분은 없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책을 보시면 책이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기본 이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점검해 보는 시간이고, 이렇게 빵꾸를 뚫어놨습니다. 자기가 채워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기출문제 중심이에요. 문제가 너무 없으면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넣고, 그렇지 않으면 기출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정학은 기출문제 다 내기 때문에. 근데 안 내는 문제도 있겠죠. 몇 문제 정도? 5개. 그 5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2차를 가기 위한 1차니까 뭐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충분히 85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넣어놨고 순서대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매년 증보가 되죠. 매년 증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2권이 되는 때 은퇴하려고 매년 증보 40문제씩 이제 증보가 되니까 2권이 될 때 은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겹치는 건 또 안 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문제를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자, 강의는 52시간이에요. 52시간이고 알파회 보강이잖아요. 네, 아시죠? 저 보강 안 하는 거? 네, 보강 잘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끝날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눈빛을 보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시간이야?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 파레토 효율성 할 때 여긴 어디야? 나는 누구냐? 정말 토에서 파란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시간에 좀 시간 더 쓰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요건 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는 어떻게 할까요? 요점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요점 정리를 좀 하고, 이게 최종본의 요약된 형태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데 전부 다 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제 합격생과 불합격생의 차이가 뭐냐? 합격생은 내가 문제를 풀어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봐야지가 돼요. 근데 불합격생은 문제를 풀면 오씨, 내가 푸는 게 난데?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고, 언제가 도래하냐? 4월 초가 도래하는 거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빠지지 말고, 뭐 형강으로 듣든 인강으로 듣든 정해진 시간에 딱 들으셔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들어서, 이 수업은 언제 끝납니까? 딱 4주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딱 끝나죠. 우리 시간표를 몰아서 넣어놨기 때문에. 다른 수업 다 끝날 때. 그래서 카페에 맨날 올라온 게 뭐냐면, 객관식은 언제 시작합니까?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정한 게 이제 이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서 객관식 문제풀이 할 때
어떤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럼 이것의 오답과 정답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다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복습 지원은 뭐냐면 제가 인스타 좀 쉬었죠. 네, 쉰 이유가 수업이 없으니까. 너무 올리면 레퍼토리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회차별로 올릴 거예요. 회차별로 올릴 거니까 뭐 7개 정도 올리잖아요. 그 OX만 잘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보는데 저는 이제 앞에 보죠. 그래서 다음 회차 들어왔을 때 시험 보니까 여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자 이제 3회독 학습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객관식 끝나고 나면 다음에 뭐 있어요? OX가 있죠. 그럼 OX를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알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요거 할 때 먼저 1번이 교재가 아닌 곳에 1회를 푸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 다행히도 재정학은 계산 문제가 많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딱딱딱 찍으시면 되는데, 요때는 내가 오답 체크까지 할 필요는 없고 내가 그냥 찍어서 맞았나 틀리느냐를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2회차 때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 풀어드릴 거 아닙니까? 요점 정리하고 그때 눈으로 잘 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잘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책에다가 한 번 더 마무리를 하시면 3번 정도 풀 거다. 딱 그것만 하셔도 붙어요. 그걸 안 하니까 문제지. 그거까지만 하시면 붙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이 이런 질문이 많아. 선생님, 이게 요렇게 바뀌어서 나오면 정답 아니에요? 요렇게 바뀌면 오답 아니에요?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선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첫 번째는 정답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봤어요. 그럼 이게 정답, 오답이, 이게 옳은 것을 골랐을 때 얘가 정답이야? 틀린 거를 골랐을 때 얘가 오답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문장을 주로 기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답으로 가는데 이 오답은 여기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OX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추구하는 강의의 모토가 뭐예요? 시험을 봤어요. 이제 여기 안 들어왔는데 한 학생이 그런다니까. 시험 볼 때까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전 재정학을 잘 몰라요. 그리고 시험 끝나면 몇 점이에요? 그러면 85점이요. 요게 목표예요. 왜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얘가 정답인지는 알겠다 이거야. 그게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저 경험자 있잖아요. 그죠? 저 경험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추구하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이 문제가 원리가 뭐고 내용이 뭐고 개념이 뭔지를 생각하면 늦은 거야. 그냥 그 시험은 그냥 이걸 딱 봤을 때 요 문제는 요게 정답이야. 5개 중에서 딱 3개만 보이면 돼요. 그런 시험이 재정학이에요. 그러니까 재정학 꽈락률이 항상 뭐하다고? 제일 낮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중심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론을 뭐 새롭게 정리하거나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건 없고 뭐 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페 있죠. 카페 이름을 이제 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필기노트 올려놓은 거 확인하시고, 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 그분은 최종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거의 다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요거 복습지 올릴 거고, 그 다음에 OX도 선생님 수험에 적은 인스타에 들었습니다. 인스타 안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카페에 이 OX도 올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인스타그램에는 OX 올려드리니까 확인하셔라. 그래서 지금도 꽤 많은 OX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보기에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시작해서 또 인스타지를 또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경제학자, 재정학자 강의하실 거 아니니까 딱 답만 찝어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요 강의 단계에서는 이 주제에는 이런 유형의 선지가, 이 주제에선 이런 유형의 선지가 출제된다는 걸 인식하시고 이제 OX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픽 1. 정부와 재정학입니다. 시험에 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수업을 안 들으면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재정,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전혀 쓸모없는 공부다. 지금 우리는 하는 게 뭐예요? 객관식. 객관식은 뭐냐면 통계예요, 통계. 시험에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 통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정과 재정학인데, 재정학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논리가 첫 번째가 뭐예요? 시장이 완전하려면 뭐냐?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근데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그럼 시장 실패를 바꾸려면 뭐 해야 되냐? 공공재를 생산해야 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투표를 해야 된다. 조세를 걷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경험이었다. 자, 좋은 경험이.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야. 외우라는 거 잘합시다. 외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요점 정리 여기다 할 거야. 요점 정리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안 나온다고요. 네, 안 나올 때 있어요. 나오면 건전한 상식이 있으면 풀 수 있다. 건전한 상식이 있으면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를 보는 시간에 가는 뭐예요? 가는 뭐야? 유기체적 견해. 그죠? 유기체적 견해는 뭡니까? 국가가 먼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주의 사상에 입각한다. 쓸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기계론적 견해.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 개인이 중요하다. 입니다. 끝. 자, 그 다음에 우리 재정학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람 이름 외우기죠. 사람 이름 외우기. 그래서 이 머스 그레이브 형은 뒤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언제 나와요? 공부했어. 머스 그레이브 로스토어 할 때 나오죠. 그래서 사람 이름인데 요 세 가지 기능은 시험에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정부가 자원을 배분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소득을 분배한다 이거. 세 번째는 경제를 안정화한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굳이 따지면 기억해야 할 거는 뭐였어요? 우리가 배분과 분배의 차이는 뭐였다? 배분과 분배의 차이는 뭐였어요? 배분은 적정 생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뭐였습니까? 적정 생산이었어요. 그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은 과다 생산, 과소 생산이었다 라는 거 정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배는 뭐예요? 분배는 소득이에요. 소득.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 소득입니다.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자,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배분과 분배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복지국가의 목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공구세문사. 공군에 뭐고 있었어요? 초등학생 나왔습니다.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네. 1번 미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복지국가인데 미시적 효율성이 뭐예요? 적정 생산이에요. 적정 생산.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이다 라는 거고요. 물가 안정이 경기 안정화겠죠? 3번 빈곤 문제 해결은 뭐예요? 소득 재분배. 네 번째 사회통합은 뭐예요? 소득 재분배죠. 2024년 미국의 가장 핫한 상품이 뭔지 아세요? 벙커래요.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벙커. 그 말은 뭐예요? 세무사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완전한 평등 추구. 네, 북한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정답 몇 번? 5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건전한 상식이야. 건전한 상식. 이런 거 틀리면 어떡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의 3대 기능 중 배분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 배분이 뭐라고요? 적정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1번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자, 얘는 뭐였어요? 소득 재분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오염배출권 거래. 오염배출권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환경오염 관련이 있죠. 환경오염 뭡니까? 음의 외부성이죠. 자, 음의 외부성은 과다예요, 과소예요? 과다. 과다가 뭐라고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다. 그래서 선생님, 효율 비율의 뜻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과다 과소면 다 비효율이에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공공재의 생산 및 공급.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 뭐예요? 과소였죠. 독과점에 의한 비효율성의 시정. 독과점. 독점은 대표적으로 싸게 많이 만들 거예요? 비싸게 조금 만들 거예요? 비싸게 조금. 그럼 과소. 환경세를 부과한다. 환경세는 뭐와 관련이 있다? 음의 외부성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뭐예요? 과다. 그러니까 2, 3, 4, 5는 과다, 과소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원 배분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 1번이다. 그 이후로 기출문제가 없어요. 기출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을 꼭 들으셔야 돼요. 왜 수업을 안 들으면 일장 열심히 공부합니다. 토픽 1 아무 의미 없어요. 자, 3번 다음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기계론적 견해에 대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죠. 자, 기계론은 무엇을 의미한다? 1. 국가와 개인 중에서 누가 우월하다? 국가가 우월하다. 그죠? 아니지. 개인이 우월하다 라는 거죠. 개인이 우월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회 계약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국가를 개인들의 집합체로 보는 견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단순한이라는 거는 국가가 다른 의도를 가질 수 없다 이런 뜻이죠. 2번 정부는 개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다. 그러니까 개인이 우위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3번 정부가 독립적 목표를 가질 수 없음을 강조한다 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이죠. 4번 개인이 정부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한다. 5번 사회 전체는 개인에 우선하며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된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자, 4번입니다. 정부의 3대 기능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이에요. 3대 기능이 뭐였어요? 1. 자원 배분 기능. 2. 소득 분배 기능. 3. 경기 안정화 기능. 이렇게 있었다. 과다 생산되는 경우 조세부가, 과소 생산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금 과다 생산되니까 야 생산비가 너무 조금 들지? 부담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과소 너 부담됐니? 돈 줄게 보조금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원 배분 기능이죠. 니은 비례세 사회보장제도 등의 수단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이다. 적극적인 역할은 정부가 능동적으로 개입하겠다 라는 얘기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회보장제도가 있고 뭐가 돼야 돼? 누진세가 돼야 되겠죠? 비례세는 그냥 비례하는 거니까 그 부자 세금 많이 내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디귿 물가와 완전 고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가와 완전 고용을 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경기 안정화라고 하죠. 리을 경기 변동과 동일한 방향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추구.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고 경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지금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 그러면 야, 나쁜 김에 확 나쁘자.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같은 방향이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다른 방향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우리가 기억 디귿 2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픽 1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게 시험에 몇 번을 종부해야 되냐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자, 1, 2, 3, 4번에 몇 번이 시험에 나와요? 네,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업 양을 줄여주고 싶지 늘려서 뭐 할까요? 늘리는 건 자신 있어요, 제가. 제가 120시간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고. 자,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후생경제학의 정리죠. 그래서 최근에 얘가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최근에 나와요. 최근에 나와요. 근데 뭐 엄청 어려운 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기본적인 얘기를 조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예요? 사회 후생에 대한 얘기죠. 사회 후생. 사회 후생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효율성과 공평성으로 판단하는 거죠. 효율성과 공평성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파레토 효율성이죠. 근데 공평성은 사회 사후라고 썼어. 후생함수 요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나오죠. 자,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면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왜? 공평성까지 고려해야 돼요.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면 효율성,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말장난이야. 얘가 좋았어. 자, 여러분 이렇게 이런 틀린 사람도 있어야지. 괜찮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그런다니까. 뭐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 대답하세요. 틀려도 돼요. 단 좀 이렇게 데시벨은 조절을 하시고 너무 크게 하면 또 뭐냐 쟤는 막 이렇게 놀리니까. 네. 그래서 효율성이 사회후생을 달성하는 건 아니죠. 근데 사회후생이 달성되면 효율성은 뭐예요? 달성되죠. 그 말장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나오는 말장난이 뭐냐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 조건은 요거만 있으면 돼. 이런 뜻이에요. 요거만 있으면 돼. 필요 조건은 여러 조건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말장난이 들어간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파레토 효율성인데, 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재정학을 100점 맞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85점 맞고 치울 거예요? 85점 맞고 치울 거죠? 여기 목숨 걸지 마세요. 예. 네. 그러니까 다른 거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셔도 돼. 근데 기본적인 내용 외에 여기 우리 문제 있거든요. 그거 풀 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참고로 지금 모든 경제학 시험이 다 마찬가지로 변해가고 있는데 약간의 소양 시험화 돼요, 이게 지금. 근데 소양 시험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 경제학은 왜? 어차피 공부 안 한 사람은 검은 건 종이고 하얀 건 글씨, 아니 반대다. 자,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야.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똑같아. 근데 공부한 사람은 쉽게 통과해 주게 만드는 시험처럼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소비에서의 파레토 효율성. 두 번째, 생산에서의 파레토 효율성. 세 번째, 종합적인 파레토 효율성이 있죠. 그 내용은 외워야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소비는 뭐였어? M, R, S, X, Y의 A와 MRS, X, Y의 B죠. 자, 우리는 시험 문제는 뭘로 나온다고? 한글. 자, M이 뭐였어? M이 마진, 영어 하지 마. 야, M이 뭐였어? 한계. R이 뭐였어? 레이트니까 유리죠. S가 뭐였어?
substitution. 그러면 한계, 대체율이에요. 한글 기억해야 돼. 이게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게 나올 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생산에서의 파레토 효율성은 뭐였어? MR, TS, LK의 뭐였어? X, MR, TS, LK의 뭐였어? Y였죠. 아, 참고로 저한테 안 배우신 여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스펠링 따위 외우지 마세요. 예, 이거 객관식 시험에 객관식 시험 다 써줍니다. 스펠링이 틀렸나 볼까? 이거 전혀 실제 포인트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M이 뭐였어? 한계. 그죠? R이 뭐였어? 율. S가 뭐였어? 대체. 그런데 얘는 노동과 자본이니까 뭐가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한계, 기술, 대체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려면 한계 대체율이 일정해야 된다. 맞아? 틀렸다. 그래서 요 말 둘을 바꿔서 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게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세 번째.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은 MRS, XY, A와 B가 같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소비에서의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 상태에서 생산 가능성에서 MRT, XY. 자, MRT, M은 뭐야? 한계. T는 뭐예요? 변화율이죠. 그럼 R은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얘는. 그래서 얘는 둘이 같아야 되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 한계 변화율이라고 쓰기도 하고 변환율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선생님, 왜 변화율과 변환율이 다릅니까? 톰이냐 탐이냐야. 그냥 우리 아들이 어제 그걸 물어봤어. 야, 넌 영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제임스래. 그래서 야, 넌 제임스가 아니야. 내가 지어줄게. 그러니까 뭐야? 밥 어때? 넌 밥을 많이 먹잖아. 밥. 그래서 우리 아들은 제 밥으로 부르고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42kg인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 야, 너 친구가 와서 너 밀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딱 그러더라고. 아빠, 감히? 야, 그럼 네가 1등이냐? 그랬더니 아빠, 나보다 더 뚱뚱한 애가 한 명 더 있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살을 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 이해가요? 자,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고, 이따가 이제 사실 그 에지워즈 상자를 그려서 푸는 것들은 이따는 문제를 풀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풀어드리겠지만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예. 우리는 목숨을 어디서부터 걸어야 돼? 외부성부터 걸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세를 좀 걸고, 그게 포인트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레토 효율성이 끝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뭐가 있어? 후생 경제학의 정리가 있죠. 자, 후생 경제학의 정리는 우리가 정의를 다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증명도 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출제 포인트는 읽었어. 읽었는데 뭔가 틀린 것 같아. 그걸 찾아내면 돼요. 그럼 우리가 1정리가 있고 2정리가 있어요. 1정리와 2정리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구분할 때 뭘로 하냐면, 1정리는 뭐가 있어야 돼? 얘는 강단조성이에요. 자, 강단조성이 뭐예요? 모이스 베러야. 하나 먹은 게 나, 두 개 먹은 거나, 그럼 두 개 먹은 게 낫다 이거죠. 그랬더니 또 그러면 안 돼. 선생님, 빵을 7개 먹으면 기분이 나쁜데요. 적당히 합시다. 네, 상식적으로 해야 돼, 상식적으로. 그래서 강단조성은 그냥 많이 먹으면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시장 실패 요인이 없다면이에요. 그럼 시장 실패 요인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독과점, 공공재, 외부성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없다면 우리가 뭐면 완전 경쟁이면,
완전 경쟁 시장이면 파레토 효율적이다라는 게 일정리입니다. 그래서 요 일정리랑 관련되어 있는 게 누구냐면 애덤 스미스예요. 애덤 스미스 뭐예요?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죠. 네, 거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일정리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약단조성 나온 적 있어요. 내가 낸 게 아니야. 약단조 뭔가? 그럼 또 그런다? 약은 뭐지? 막 이러. 강단조성이야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넣습니까? 시장 실패 요인이 있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없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정리는 최근에 한번 나왔는데, 자, 얘는 뭐예요?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연속성이란 건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강단조성, 얘는 모이스 베러죠? 그 다음에 볼록성. 자, 볼록성이라는 것은 골고루 소비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골고루 소비하는 게 좋다. 극단적 소비가 아니라 골고루 소비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러면 뭐예요? 가격 체계에 변화를 주지 않는, 자, 가격 체계에 변화가 준다. 상대 가격이 변한다. 뭐야? 대체 효과. 이게 나와야 돼요. 상대 가격이 변하면 대체 효과. 대체 효과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후생 손실. 그러니까 가격 체계 변화를 주면 돼, 안 돼? 안 된다. 후생 손실이 생기니까. 그죠? 가격 체계 변화가 없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도 뭘 높일 수 있다? 공평성을 높일 수 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일정리는 뭐에 대한 얘기만 한 거야? 효율성에 대한 얘기만 한 거예요. 이정리는 공평성인데 가격체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효율성이 깨졌어, 안 깨졌어? 안 깨졌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깨지지 않은 공평성을 추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 일정리와 이정리가 가정이 같다. 맞아, 틀려? 틀렸죠. 눈이 있으면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 적이 있냐? 이게 나온 적 있어요. 오목성.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이런 걸 찾아낸다.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다가 이런 질문 좋아합니다.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만 깔끔하게 가르쳐줘. 더 깊게 파지 마라. 이런 거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오목성으로 나온 적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오목성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목성이 나오면 이정리가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의 침해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 정도를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생경제학의 일정리, 이정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파레토 우위열이 있죠. 파레토 우위열이 요거는 이제 언제 한번 나와요? 나중에 그 게임 이론 살짝 한번 하잖아요. 그때 얘기를 할 수 있고, 파레토 개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교환에서의 그다음 계약곡선 있죠. 계약곡선은 뭐 그림을 그리긴 좀 그렇고 이따가 문제에서 나오면 좀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곡선이란 거 이따 문제에서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구분해야 돼요. 소비에서 도출하는 게 뭐예요? 효용 가능 곡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뭐하고 구분해야 돼? 효용 가능 경계와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둘이 다른 거예요. 효용 가능 경계는 뒤에 나오니까 뒤에 다시 보시고. 그러니까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한 건 뭐였다? 효용 가능 곡선이고, 종합적인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한 건 효용 가능 경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에 대한 얘기 쭉,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생산에서의 파레토 효율성으로 도출하는 게 뭐예요?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여러분들 채워보세요, 이건. 네, 뭐 다 있으니까 답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 변화율이죠.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사실 재정학은 계산 문제 버려도 80점 맞을 수 있잖아요. 네. 또 버리라고 했더니 또 여기다 또 써놓는다. 계산 문제 버리랬음. 버리라는 게 아니라 버려도 그냥 부담을 안 주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MRS, XY, MR, TS, LK, 그 다음에 MR, T, XY잖아요. 그래서 MRS, XY는 뭐의 기울기? 얘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학을 할 때 계속 사용하는 게 뭐예요? 한계 대체율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의 기울기야? 등량 곡선의 기울기예요. 그리고 얘는 뭐의 기울기?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다. 그래서 우리한테 나오는 기울기는 3개가 이게 전부죠. 그래서 mu y분의 mu x, 그 다음에 얘는 뭐였어? mp k분의 mp l, 얘는 mc y분의 mc x.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뭐예요? u가 뭐였어? u가 효용이죠. 효용은 뭘 통해서 나오는 거야? 소비를 통해서 나오니까 무차별 곡선 소비니까 소비, 등량 곡선 생산이니까 생산, 프로덕트.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비용이니까 MC다. 그리고 암기법은 객관식이니까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아라. 뭔가 꽂혀 있다. 창피해. 뭔가 창피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하세요. 딴 데 가서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3가지 공식 기억하고 계셔라 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 문제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죠. 얘 파레토 효율성의 한계.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하는 점 많다 적다? 많다. 근데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평성을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공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과 공평성은 다른 개념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후생경제학의 일 정리가 있죠. 자, 여기는 이제 뭐가 돼 있어? 얘가 뭐가 들어가야 돼? 강단조성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뭐가?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일반 경쟁 균형. 일반 경쟁 균형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평성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정리, 개인들의 선호가 연속적이고 강단조성 및 뭐였어? 볼록성. 볼록성이 뭐라고요? 골고루 소비하는 게 좋다라는 뜻이라고요. 그 다음에 초기 부존자원의 적절한 뭘 통해? 재분배를 통해. 임의의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일반 경쟁 균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에 희생 없이? 효율성의 희생 없이. 그죠? 다만 가격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중립세라고 하죠. 중립세의 대표적인 뭐야? 정액세죠. 정액세 등을 통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를 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멀어?
자, 1번 두 소비자가 재와 X, 재와 Y를 소비하는 순수 교환 경제를 가정하자. 소비자 1의 부조는 2의 부조는 이러며 소비자 I의 효용함수는 이렇다. 다음의 배분 중 파레토 계산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입니다. 자, 먼저 자, 파레토 계산. 파레토 계산의 의미가 뭐였어요? 파레토 열 위에서 파레토 우위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파레토 열위에서 파레토 우위로 가는 걸 파레토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강단조성이에요. 여기서 유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비를 해요. 소비를 해요. 그럼 요즘에 이제 저희 집에 이혜정 씨라고 계시는데 저희 부인님이신데요. 장꼬방 떡을 좋아해요. 그래서 장꼬방 떡을 이렇게 사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신랑 그러는 거야. 야, 신랑이란 용어는 듣기 쉽지 않아요. 우리 또 동갑이기 때문에 봐봐 여러분, 제 인스타에 올렸잖아. 곰탱 바보 이렇게 써놓은 게 왜 울느냐,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곰탱이라 부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애들도 곰탱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떡을 딱 사다 주니까 신랑 그러는 거야. 와. 야, 우리 동갑이에요. 동갑 결혼의 장점이 뭐라고요? 친구. 단점 친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싸우면 제일 많이 들으면 야. 그래서 내 이름이 야인가? 이러는 거지. 서우성 그러면 서우성. 그다가 기분이 좋으면 신랑. 그래서 역시 장꼬방 파워. 그럼 장꼬방 떡이 만약에 장꼬방 떡이 20개가 있어. 그럼 20개가 있는데 우리가 20개가 있으면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20개를 다 한 방에 먹습니까? 아니죠. 여긴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남겨두고 이런 거 없어. 소비에서, 경제에서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어진 게 만약에 X가 20개, Y가 20개 있다 이거야. 그럼 A가 10개를 먹고, 그죠? X 10개, Y 10개를 먹고 B가 5개, 6개를 먹었다 쳐요. 그러면 지금 남은 게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얘가 하나씩 더 먹어서 6, 7 되면 소비량이 많아졌죠? 이런 걸 뭐라 그래?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B가 다 먹어가지고 10개를 먹으면 누군가는 하나를 뺏겨야만 누가 좋아지죠?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 뭐예요? 불가능해지면 이걸 뭐라 그래? 파레토 효율적, 최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레토는 사실 두 번에 쓰입니다. 첫 번째가 게임 이론에서 한번 쓰이고요. 두 번째가 이런 파레토 효율성에 쓰이는데 여러분들한테 게임 이론 너무 딥하죠. 그냥 우리 게임 이론 여러분들 수준에서 뭐야? 눈이 있으면 읽는 거지. 그냥 표를 주면 읽는 거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지금 두 재와 X와 Y를 소비한 순수 교환 경제에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 먼저 파레토 개선이 되려면 주어진 걸 다 써야 돼. 그럼 1번에 얘는 지금 X제가 몇 개야? X제가 지금 총 몇 개예요? 40개죠? 지금 이렇게 부존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40개야. Y제가 몇 개예요? 몇 개야? 20개죠? 그러면 X제를 40개를 다 둘이 나눠 먹어야 되고 Y제도 20개를 다 나눠 먹어야 돼. 근데 보니까 니은을 딱 보니까 요게 두 개 더하면 뭐야? 16 더하기 22가 얼마예요? 38. 요거 더하면 얼마야? 19지. 그러면 이제 X제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Y제 몇 개 남았어? 1개 남았지. 그러면 얘가 17 되고 얘가 9 되면 기존에 있던 거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파레토 효율성이란 건 누군가가 줄어들지 않고 누군가가 증가하면 된다고. 근데 지금 얘가 변함이 없어도 얘가 한 개씩 더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는
남은 게 있으니까 파레토 개선이 가능해,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지. 근데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얘는 가능하니까. 맞아, 틀려? 틀렸다. 정답 몇 번? 2번. 실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봐. 이 문제가 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자, 뭐냐? 아는 사람은 맞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알면 맞게 주는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UI? XI? YI? 와씨 이런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시험장에 가잖아. 그러면 마음을 딱 비우는 5문제가 있다.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문제는 항상 매 회마다 내요. 왜 내냐? 여러분들이 시험을 냈다라는 성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개념치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쫙 하게 되면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1일 특강 적중률이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 통계적으로 접근하니까. 출제자는 항상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내 문제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기본이에요. 그럼 내 문제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의는 뭐예요? 지금까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받았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존에 있던 문장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쓰면 미안하니까 한 3개 정도만 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인데 요렇게 가리키면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자, 요 문제는 이제 조금 더 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뭐라고 써 있어? 요렇게 썼죠. 그죠? 그러면 U는 X, Y 요거를 이제 좀 멋있는 말로 컵 더글러스 효용함수라고 해요. 컵 더글라스 효용함수라고 해요. 그럼 왜 컵 더글라스냐?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그건 정의예요. 정의. 이런 걸 컵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배웠어요. 소비에서의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하는 조건은 뭐였어? MRS XY의 A와 MRS XY의 B다. 그죠? 그러면 MRS XY의 B인데 우리가 배웠죠. MRS는 뭐였어? MU Y MU X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기억해 봅시다. T가 있고 M이 있었어. 그죠? T를 M으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 미분을 해야 돼요. 미분. 그죠? M을 T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 적분을 해야 돼. 자, 미분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죠? 적분 시험에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와? 여러분, 모든 시험에서 안 나와. 객관식에서.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적분은 내지 않습니다. 근데 적분은 우리가 알아둬야지. 얘 똑같은 말이 뭐야? 면적. 면적 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면적이 뭐니까? 잉여니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니까. 그래서 면적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면적은 몇 가지야? 3가지죠?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말은 못 따윈 잊어버려. 3가지만 할 줄 알면 되죠. 그거 3가지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뭐야? TU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MU가 되고, TP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MP가 되고, TC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MC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특히 잘 하셔야 되죠. 요거 언제 해? 독점 시장에 조세할 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까먹었을까봐 6번 미분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 믿지 않아요. 네. 또 나중에 갔더니 또 첫 시간에 너무 어려워. 여러분, 제 수업이 어려우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네, 이거 그러니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Y가 있다. 그러면 A, X, B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델타 x, 델타 y를 미분했다고 치면 얘가 뭐 한다 그랬어? 내려온다 그랬죠? b 곱하기 a, 그 다음 x에 b 마이너스 1, 요것만 가지고 그냥 대입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편미분이란 게 있다 그랬죠? 편미분은 지금 이제 시작을 하면, 만약에 편미분이라면 뭘 갖고 하는 거다? 다른 미지수는 뭐 처리한다? 상수로 처리한다. 다른 미지수는 상수로 처리한다 예요. 자, 그럼 됐죠? 자, 요게 뭐였어 얘가? 자, 이거 y로 미분하면 뭐예요? y로 미분하면, 자, 이 x를 미분하면 뭐야? 2죠. 자, 여기 2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y로 미분하면 뭐야? x. 참 잘했어요. 자, 여기 가요. 자, 이제 x로 미분하면 얘를 이제 상수 처리하면 이게 뭐야? y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해봅시다. 자, 기억. x 뭐야? x 6, y 뭐예요? 3.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뭐야? 34분의 뭐야? 17이지. 그럼 둘이 뭐예요? 같죠? 2분의 1로. 그 다음 니은 됐고, 디귿 24분의 10이고 16분의 뭐예요? 10이죠? 눈이 있으면 달라요 그냥. 자, 그 다음에 틀렸고, 리을 38분의 뭐야? 19. 2분의 뭐예요? 1이죠? 그럼 둘이 같아 달라요? 같죠? 정답은 몇 번? 기억과 리을이 답이다. 이런 문제였어요. 그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다. 왜? 주어진 걸 다 소비하지 않았다면, 다 좀 더 소비를 늘리면 만족감이 커질 수 있었다는 거에서 최근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 할 건데, 이번 시간 뭐 배웠죠? 재정과 재정학을 배웠지. 재정과 재정을 배웠다. 좋은 경험이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파레토 효율성부터 쭉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스타일이 또 나온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막 이렇게 자주 나오는 컨셉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 토픽도 다 끝나고 나서 뭐가 또 나오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